1980년 광주가 지금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장성열, 막시말리안 마리아 콜베,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얼마 전에 5.18 광주 민주항쟁을 다룬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강 작가는 한국 사회가 겪은 시대의 아픔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몸이 아프게 글을 쓰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한강 작가를 언급한 이유는 5.18 민주항쟁과 일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5.18은 1979년 10월 26일 독재자 박정희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박정희가 죽기 전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부마 민주항쟁을 비롯한 정부를 상대로 한 규모화된 사회적 도전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박정희 체제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예측하고 박정희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12.12 군사 반란을 통해 국가의 통제권을 장악한 전두환의 신군부는 이러한 불만들을 잠재우기 위해 화려한 휴가라는 작전명 하에 광주로 향합니다. 5.18은 1980년 5월 18일 오후 3시경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대학생들과 계엄군과의 충돌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9일부터는 단순한 시위에서 시민들의 능동적 저항으로 바뀌어 나갔고, 20일에는 10만 명의 시민이 광주 금남로에 모이는데, 이는 광주에서 일어난 일련의 시위와 저항들이 민주항쟁적 성격으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계엄군은 5월 21일 오후 1시경부터 모여있던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자동 소총을 발포했고, 이날에만 1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7일 새벽 4시에는 시민군이 모여있던 전남 도청을 공격해 4시간 만에 도청을 소탕합니다. 결과적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5월 17일부터 계엄군이 전남 도청을 소탕한 27일까지 열흘간 사망자 168명, 부상자 3,319명, 사망 인정 실종자 70명, 사망 비인정 실종자 300여 명, 상해 후 사망자 376명, 그리고 구속, 구금 등 기타 피해자 1,58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계엄군은 헬리콥터를 동원해 전일 빌딩 등을 사격했는데, 당시 광주 여상 3학년이던 박금희 씨가 헬기에서 발사된 기관총에 맞아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광주 민주항쟁은 단순한 시위를 넘어 당시 민중들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바라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 동시에 시대적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단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비슷한 시위와 항쟁들이 일어났는데,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시위는 비록 해산당하긴 했지만 10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신군부의 퇴진을 외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5월 17일에는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대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국회는 해산됐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만 2,699명이 체포 및 구속됐고, 유력 대권주자로 손꼽히던 김대중은 구속, 김영삼은 가택연금에 처했습니다. 동시에 대구, 부산 등지에서도 대학생 주도의 시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일베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5.18 민주항쟁은 폭동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총을 탈취해 군인들을 공격했다, 지령을 받은 북한 간첩이 침투했다 등의 근거 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고, 민주화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베에서는 전라도와 광주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롱하고 혐오합니다. 예컨대 광주에 가려면 여권이 필요하다라던가, 광주는 북한이나 중국과 한통속이다 같은 말들 말입니다. 이에
7시 방향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는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에서 5.18과 관련된 부정적인 마케팅을 발표했습니다. 5월 18일에 책상에 탁이라는 이름으로 탱크라는 이름의 텀블러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5.18 당시 계엄군이 탱크를 동원해 광주에 진입했음을 생각하면 분명히 의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는 1987년 6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을 받다 돌아가신 박종철 열사 사건을 경찰에서 발표하며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라고 말한 것과도 상통합니다. 이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일배적 사고방식에서 온 가해자의 문법입니다. 이래도 되겠지라는 생각에서 나온 마케팅이기 때문입니다. 5.18과 민주화 운동이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아니라 그저 조롱해도 되는 이른바 진보 운동권들이나 기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에 정용진 회장은 대행사 뒤에 숨어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하고 말았지만 이는 역사의식의 부재도 아닌 잘못된 역사의식에서 온 일이며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는 고교야구 주말 리그에서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경기 중 광주1고 야구부 학생들을 향해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라는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 응원이 가야지, 안타 치러 가야지 라는 응원임을 감안하면 이 역시 가해자의 문법입니다. 배재고 야구부는 이 일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야구계나 교육계 안팎에서는 단순히 화해를 해야 할 일로 여겨지고 있기도 합니다. 광주1고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을 일이지만 곳곳에서 서로 화해해야 할 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또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5.18은 결론적으로 패배한 항쟁이었습니다. 민간 반대 세력은 힘에서 밀렸고 힘을 가진 신군부의 독재를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민주화 세력에게 일종의 각성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고 민주화 세력은 비록 합의에 의해서였지만 1987년에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다시 민주주의의 위기일지도 모릅니다. 내란을 일으켜 파면된 대통령을 여전히 추종하는 무리가 있고 일베를 비롯한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규모화된 사회적 도전을 민주주의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더 소중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피땀으로 쟁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고 더 많은 공부와 공격에 대한 적극적인 반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